뉴스페이스의 개막과 더불어 중요성이 커진 우주 날씨. 우리가 지표면에 발을 땅을 붙이고 산다 하더라도 지구의 자기장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우주로 직접 안 나간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우주 방사선을 피폭을 받기 때문에 우주 날씨 예보는 필요하고,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SS랑 ES랑 우주 날씨를 예보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특별한 위성을 만드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총알의 400배에 가까운 속도로 태양풍의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 나오고 있는 중인데 치명적일 수 있는 우주 방사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태양에서 날아드는 우주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우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특별한 이들이 있다는 이곳. 흰 가운 대신 편한 복장으로 어딘가 떠날 모양입니다. 너 지금 슬리퍼 신고 온 거야? 오늘 등산하시나야 하는데. 복장이 어디 산에 가시나 봐요? 제가 맡은 장비는 사람들의 인적이 좀 닿지 않는 야산에 산비탈에 지금 고이 꽁꽁 묻어놨어요. 그래서 등산을 좀 해야 됩니다. 우주 재난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황정아 박사입니다. 장비 확인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진행된 줌 회의. 황 박사는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사가 2022년, 23년, 24년 동안에 달에, 그러니까 민간 위성 서비스를 해가지고 탑재체만 전 세계에서 공모해가지고 달에 계속해서 탑재체를 보내주는 이게 커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고 나사에서 제안을 해와서 지금 저희는 이 방사선 탑재체 제작하는 프로젝트 팀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매주마다 설계를 위한 제작회의를 합니다. JPL의 전인수 박사님이 지금 코멘트 하시는 거예요. 나사의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전문가 집단이 모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황정아 박사는 스타 박사로 손꼽히는 과학자입니다. 저 원래 그 우주 날씨 이야기라는 책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게 1학년 세미나였는데 제가 3학년인데 이제 혼자 그냥 거의 무작정 간 거죠. 아, 듣고 싶어서. 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네, 옛날 열심히 들었던 학생인데 사실 저로서는 약간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천문대.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점검차 방문하지만 이번에는 긴급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웬만한 모든 시설이 다 원격으로 다 컨트롤이 되는데 만약에 사실 몇 번의 낙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지. 점검 대상은 자기장 측정기로 장마와 낙뢰로 인한 손상을 확인한다는데요. 그런데 측정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 밑에 어디쯤에 있거든요. 저기 밑에요? 자기장을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애플워치, 휴대폰, 모든 전자장비가 다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주변에 차가 다녀도 사람이 다녀도 휴대폰만 움직여도 측정하는 자기장 값이 변해요. 전자기기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아닌 자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이 없는 곳에 장치를 설치하다 보니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한다네요. 조심조심 내려오세요. 미끄러워요. 오. 여기 미끄러워. 조심하세요. 지금 발길이 안 닿고 지난주까지 지금 장마였기 때문에 땅이 질어요. 길이 아닌 험한 경사면을 내려간 지 30분이 넘어서야 황 박사 팀이 꽁꽁 숨겨둔 장치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센서 자체는 저쪽에 좀 더 깊은 곳에 있고요. 네, 너무 길이가 기니까 센서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m 되는데 이거가 한번 1단계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데이터 콘솔이에요. 이게요? 예, 데이터 콘솔들이 여기 있고요.
설령 누군가가 발견하더라도 핵심 장비는 더 깊은 곳에 은폐돼 있다는데요. 핵심 장비의 데이터 처리 장비가 악천 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 너무 깨끗해. 살았어. 여기 습도에 지지 말라고 하기스를 넣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기저귀가 짱이에요. 습도를 먹는 데는. 장비를 지키는 숨은 비결을 확인하고 끝나나 했더니 또다시 산을 내려가는 황 박사팀. 또 어디 가세요? 이번에는 MI 센서가 묻혀져 있는 여기서부터 한 50m 더 내려가면 50m요? 조금만 내려가면 센서가 묻혀 있거든요. 길도 아닌 곳에 마치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앞서가던 박사팀이 갑자기 멈춘 곳에 깡통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재미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네, 맥주 캔을 올려놓으면 잘 눈에 띄게 금색으로 딱 올려놨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맥주 캔이 사이다 캔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누구지?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왔다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저희는. 그럼 이 방송에 이렇게 위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찾아오실 거예요. 이 정도 보여주신 걸로는 절대 못 찾아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자기장 측정을 위해 동서남북과 각 축의 방향을 정확히 맞춰 설치한 장치입니다.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지구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지구가 여기 있는 거고, 또 바깥쪽은 여기 점점이 보이시나요? 이게 태양풍 입자들을 표시한 거예요. 고에너지 양성자들, 전자들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지만 지금 태양풍이 우주 방사선을 품고 지구를 향해서 달려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다 막고 있는 자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안전한데 양쪽 극 지역에 자기력선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극 지역으로 태양풍의 입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들어온 입자들이 원래 거기에 있었던 지구 대기에 있었던 질소 분자, 산소 분자와 상호작용을 해서 내어놓는 빛이 오로라예요. 태양풍은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지만 북극 항로를 지나는 항공기 탑승자의 피폭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비행시간이 단축이 돼요. 비행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는 기름을 덜 써도 되고 기름을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무게만큼 승객과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이유로 만약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 항로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린아이거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양에도 민감할 수 있는 문제고 건강한 남성이더라도 그게 평생에 걸쳐서 누적되면 어느 정도 양이 누적이 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직결된 문제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승무원은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보다 피폭량이 많았는데요. 2009년부터 매일같이 승무원을 만나 발로 뛰며 연구한 끝에 2012년 우주 방사선에 관한 안전규정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정말 지난한 일이죠. 네. 그런 일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밀함, 안정적인 꾸준함이 있어야 그 다음 진보가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는 황정아 박사. 우주방사선 시행령이 만들어진 뒤에도 개정안을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장비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고도에서도 실측할 수 있는 장비를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국내 최초고요. 그리고 그 장비가 원래 에너지 대역이 한 0.4에서 한 500kV까지만 볼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장비 성능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곧 저 장비 가지고 실측 실험에 들어갈 거예요. 네. 수십 년 전 만들어졌던 장비는 값이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한 새로운 장비를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행
잘 다녀오셨어요, 어제? TPC 이번에. 개발한 장비의 실측 실험을 위해 실제 항공조종사와 승무원의 자료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황정아 박사의 이 연구는 항공종사자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고마운 게 많죠. 솔직히 우주방사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그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승무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는, 그리고 이번에 산재 신청 결과가 백혈병하고 암에 대해서 두 건이 산재 신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조종사들이 만약에 우주방사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연구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특별한 장비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황정아 박사. 여기 이게 바늘 프로브 위성 안테나예요. 여기 지름이 7m예요. 베넬런데는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인데요. 베넬런데에 올라가 있는 위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받기 위해 나사와 함께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바넬렌 벨트로 썼고 거기에 올려놓을 위성을 나사가 만들었고 그 위성의 데이터를 한국인, 제가 일하는 곳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내려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저는 감사하고 가슴 뛰는 그런 일이죠, 사실. 베넬런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황정아 박사는 모든 관측 장비의 데이터 값이 모이는 이 작은 공간에서 살다시피 지내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바넬론 프로브의 궤도 주기가 14시간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10시간, 14시간 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 안에 하루에 2번, 3번 정도 도는 그 데이터들 계속 모으고, 그다음에 위성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이기 때문에 그 관측기들의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일이 발견될 때까지. 특히 황정아 박사는 지구를 둘러싼 베넬런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원인을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우주 방사선을 연구하는 국내에 손꼽히는 물리학자로서 많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달의 사원 같은 거를 연구소에서 사람들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는 말을 저한테 이렇게 적어주는. 2009년 연구소 동료들이 적어준 칭찬의 한마디. 10년도 더 지난 세월의 흔적에 잉크는 날아가고 볼펜 자국만 남아있지만 여전히 활력소가 되는 한마디입니다. 이뻐요가 제일 좋아요. 아, 당연하죠. 제가 원래 이게 여기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앞에 잘 보이는 데 붙여놨어요. 제일 잘 보이는 것만 이렇게 딱 붙여놨잖아요. 어린 시절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학생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상위권에 다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죠. 50대 50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딱 들어가죠. 20대 80이 됩니다. 박사 받을 때 2대 98 됩니다. 그 똑똑한 여학생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질문입니다. 그 똑똑하던 여학생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집에서 밥하고 있죠, 지금.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본인이 완전 독하게 모질게 마음먹지 않고는 지금도 어려워요.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에서 주목받는 여성 과학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버텨온 지난 세월. 황정아 박사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엄마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엄마로서도 물론 100점짜리는 엄마는 아니죠. 제가 간식도 못 챙기고 밥도 못 챙기고 제때 못 챙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때가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들한테 자랑스럽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그거는 아이들이 크면 점점 더 그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아이의 엄마이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까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이동 시간을 값지게 쓰기 위해 오디오북을 듣는다는데요. 마음의 교양과 즐거움이 있다네요. 엄마한테 받은 손수건보다 재밌는 것만 찾아 읽다 보면 편식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려고 소설 한 권 읽으면 비문학을 한 권 읽고, 문학 한 권 읽으면 철학책도 한 권 읽고, 과학책 한 권 읽고, 철학 읽고, 사회과학책도 한 권 읽고,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놓는 편이에요. 보다 세상과 소통하며 과학을 연구하는 그에게 책은 좋은 대화 창구가 됩니다. 사실 과학이나 이공계가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이런 문학 계열에서는 훨씬 한 장면이나 한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거든요. 책을 통해 쌓은 지식과 언변은 그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해주었고 이것은 과학서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네. 2019년. 센서 사진 나있다. 센서 땅에 묻혀있어가지고 그때 못 보셨잖아요. 제가 그걸 팔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센서 3종. 우주 날씨 혹은 우주 기상적이 불가능해지면 황 박사는 집필뿐만 아니라 강연을 통해 과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앞장섭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첫 우주환경 관측용 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황정아 박사는 위성에 들어가는 탑재체 개발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맡았다는데요. 올해 12월 발사 예정인 4개의 위성이 편대를 이뤄 우주 날씨를 관측하게 됩니다. 여기 이름을 보세요. 그 응원에 멘트 올려주신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이름을 여기다가 각인을 해드렸어요. 황 박사님 이름은 없죠? 아 당연히 있죠. 있어요? 저희는 사오기에 들어가. 사오기에 넣었던 거. 저희 제일 크게 새겨놨 걱정하시면 잘 보이는 자리에다 새겨놨어요. 이게 이제 소가 패널이거든요. 네. 다음 주 정도면은 지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월 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조립을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재학 시절 과학기술 위성 1호 제작에 참여한 황정아 박사는 그의 연구 인생의 두 번째 인공위성인 초소형 군주위성 탑재체를 만드는데요. 탑재체는 인공위성의 꽃이라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사람이 이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했을 때 생각해낸 장비도 전자의 계수기였어요.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를 세는 일이 인공위성에 매우 필요한 일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자와 양성자가 얼마나 어떤 에너지 대역이 몇 개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 위성을 설계할 때 그걸 조심하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황정아 박사의 개인 연구 공간 벽면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신문이 걸려 있습니다. 독수리는 착륙했다. 이글이 착륙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착륙선이 달 표면에 착륙했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7월 21일자야. 그리고 오늘은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2021년 7월 22일, 1일 21일은 딱 52년째 되는 날이죠. 최근 그는 인류의 오랜 꿈을 이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 발사할 중형위성급 한 500kg급 위성에다가도 저희 입자 검출기를 마그네토미터랑 같이 실으려고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었어요.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제안서 작성에 앞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상 속 위성을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머릿속에 이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송그림을 막 그려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라고 해서 이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SS랑 ESA랑 마그네토미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탑재체 설계뿐만이 아닙니다. ESA 방금 아까 보셨던 거고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제안서를 제가 막 써가지고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에 이 제안서를 들고 갑니다. 이제 내가 이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탑재체들 이렇게 설계할 테니 돈을 주세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어야 돼요. 내 분야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우리나라 우주 분야 전체를 생각했을 때, 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른 기관에 이거랑 같이 가가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센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자들과 탑재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성 발사는 인내의 연속입니다. 2006년에 지구를 출발했던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2015년 7월에 또 뉴 호라이즌스라는 인공위성이 10년의 우주 비행 끝에 명왕성에 도착해요. 야, 날아가는 시간만 10년이에요. 미션을 처음에 저처럼 설계했을 때부터 시작하면 설계하고 제안서 쓰고 기획했다가 안 돼서 또 이렇게 거절당한 다음에 자신의 제안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팀을 모으고 제작하고 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자, 제작 기간에 10년, 날아가는데 10년. 거기서 이제 데이터 와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사이언스 페이퍼 써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도 한 또 몇 년? 30년짜리 프로젝트. 세상은 어떤 일도 뭐 쉬운 일이 없겠지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은 인생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생을 건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걸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인데요. 최근 황정아 박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더 크고 더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다음번 심우주 탐사 미션을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번 미션은 태양 지구 사이에 중력 안정점 중에 하나인 L4 위치에다가 심우주 탐사 위성을 갖다 놓을 생각이에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 지구 사이에 정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위쪽 삼각형의 꼭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L4인데 그 위치에다 뭘 두면 우리가 별다른 추진력을 주지 않고도 계속 그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사이 새로운 지점에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황정아 박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인류 최초의 프로젝트에 도전합니다. 노란색이 태양이고 여기 지구. 태양과 지구가 있죠. 태양에서 물 보세요.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이렇게 파커 스파이럴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물질들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 물질들을 지금 관측하기 위해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는 게 좋겠죠? 우주 방사선에 대한 안전은 인류뿐만 아니라 위성에도 필요합니다. 얘가 만약에 1년 비행한 30kg라드가 쌓일 거다. 그러면 30kg라드를 막을 수 있게 여기다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 같은 거 좀 더 떼야 돼요. 보호를 해야 돼. 왜냐하면 방사선 하나를 맞으면 아까 보셨다시피 인공위성 그 안에 내부 부품이 전부 전자 부품이에요. 반도체 부품들이 방사선에 굉장히 취약해요. 우주 방사선은 위성의 반도체 및 전자 부품의 오작동을 일으키는데요. 심우주로 떠나는 위성이 목표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 중에 제일 멀리 인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보이저 1호예요. 보이저 1호가 지금 막 태양 번개면 너머로 진입했으니까 뭐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도 보이저보다 더 멀리 나가봤으면. 그래서 저의 꿈은 비욘드 보이저입니다. 물론 제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가는 돌다리에 디딤돌 하나는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크고 더 멀리 가는 돌을 만들어 놔야 제 후배나 제 제자가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이 지구를 위협하지 못하고 사람과 인공위성이 안전하도록 모두를 지키는 과학기술. 그 기술의 중심에 선 황정아 박사의 또 다른 이름은 과학계의 원더우먼입니다. 택배요. 감사합니다.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날씨를 점치던 과거와 지구의 날씨를 예보하는 현재를 넘어 이제 우리는 지구의 바깥 공간인 우주 날씨를 관측하고 예보하며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영역을 넓히는 황정아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을 잃지 말고 지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제 생애에 제 꿈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소망했던 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 후배나 저의 제자들한테 열심히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